안녕하세요. 니케입니다. 예, 최근 2주간 EPL은 무나 역배 결과가 나왔으며, 나리가는 정배 60에서 70%에서 무가 한 30% 정도 나왔던 경기들이 역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리그에서의 순위 싸움, 그리고 챔스 경쟁, 유로파 경쟁 및 강등 경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8경기만 남았으니까 모든 팀들이 죽기 살기로 이제 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축구 성무패 23회차 나리가 경기가 좀 더 많은데, 역배랑 부승부 잘 보셔서 영상 잘 참고하셔서 등수 안에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첫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랜드퍼드 대 아스톤 빌라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은 브랜드퍼드가 4승 3무 1패로 최근 패하였지만 홈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브랜드퍼 현재 3연패 중이나 홈에서는 뉴캐슬과 아스널에게만 패하였습니다. 홈에서는 패하면 승리하는 패턴이며 아스톤 빌라 홈경기에서 4전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1군전 결장자는 없으며 홈에서는 이반 토니가 골을 넣는다는 점과 아스톤 빌라의 전방 압박에 탈압박하여 롱볼 공격 및 세트피스 공격을 하면 충분히 득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걸리는 점은 22년 원정에서 아스톤 빌라에게 4대 0이라는 대패를 당하여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최근 5연승 중이며 에메리 감독 이후에 와킨스가 저 뉴캐슬전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하면서 계속 골을 넣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안정감도 보여주고 있으며 원정에서는 최근 첼시와 레스터를 잡았지만 득점보다는 실점이 더 많아 브랜드퍼드하고 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고요. 원정에서 최고 2연승이며 2연승 후 패하는 패턴이 있으며 브랜드퍼 상대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 꾸준한 득점력 및 공격력으로 아스톤 빌라는 그래도 그런 기록들을 깨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 경기 브랜드퍼드 무와 아스톤 빌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크리스탈 대 에버턴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은 2승 3무 5패로 최근 크리스탈이 패를 하였지만 지금 현재는 2연승으로 리그에서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홈에서 지금 3연승이 최고이며 지금 3연승 중입니다. 홈에서는 승리하면 3연승 패턴 이후에 무승부하거나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홈원정 통틀어 3연승이 이번 시즌의 최고이며 하이팀들은 모조리 지금 씹어먹고 있습니다. 에버턴도 하이팀으로 크리스탈 홈에서는 충분히 에버턴 상대로 좋은 공격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의 공백과 주전킵인 콰이타의 공백은 전 경기를 봤을 때는 공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버턴과 상대 전적상 2승 3무 5패로 좀 밀리는 감이 있지만 최근 홈에서 2연승을 하면서 원정에서 에버튼에게 2연패를 당한 점이 있습니다. 에버턴은 최근 2연패하면 3연패까지 하거나 무승부로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골 결정력은 더 떨어지며 현재 10골에 26 실점이라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좋지만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 기대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크레 및 누인까지 결장을 보이면서 공격과 중원에서의 움직임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홈에서는 2연승을 하였지만 크탈 원정에서는 2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크리스탈의 저는 승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레스터 대 울버햄튼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은 4승 3무 2패로 레스터가 최근 승리도 했고 상당히 상대 전적은 좋지만 레스터 지금 상당히 팀 강등권 1순위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셈 다음으로 최근 4연패 중이고 홈에서는 최대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리그 초반 6연패 이후 4연패는 리그에서 두 번 더 있었습니다. 4연패 후 무로 연패를 끊었던 패턴이 있긴 하지만
상대 전적상 홈에서 승리가 더 많았으며 울버햄튼은 원정 10경기 중 단 1승이 전부인 팀을 상대로 레스터가 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비 반스가 결장 의심자로 뜨면서 이 경기에서 못 나올 시 골 결정력 부분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강등권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는 승점을 따야 하는 경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은 최근 2연승 중이며 원정에서는 무승부하면 패나 승리를 하며 2연속 무승부는 이번 시즌에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 홈원정 포함 2연승이 최대이며 승리하면 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황희찬이 부상에서 복귀하여 골을 넣으며 전 경기에서 브랜트퍼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원정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실점이 늘며 상대 전적상 승리는 2007년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똥 대 똥이라는 점에서 저는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리버풀 대 노팅엄 경기입니다. 리버풀 최근 경기력은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리즈를 상대로 6대1이라는 대승을 거뒀고 원정이라는 점에서 부상자도 다 돌아오며 디아즈까지 돌아오며 리즈 경기에서 81분에 교체되며 경기를 뛰었습니다. 홈에서는 안필드의 위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홈에서 무승부하면 다음 경기는 핸승으로 이기는 패턴이 있습니다. 리버풀 핸승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남은 경기에서 강팀이 없으며 그 중에서 토트넘이 가장 강력하지만 이 경기는 충분히 5위도 노려볼 만한 리버풀인 것 같습니다. 노팅엄 최근 3연패하며 빠른 공격 전개팀에게 속수무책으로 패하였습니다. 리즈, 아스톤빌라, 맨유처럼 역수의 빠른 공격팀에게는 홈이건 원정이건 실점이 2점 이상 나왔습니다. 또한 패하면 무승부까지 하는 팀이긴 하지만 원정에서 리버풀 상대로 득점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리버풀 단통승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알메리아 대 빌바오 경기입니다. 알메리아가 빌바오 상대로는 1승 1무 8패고 최근 패를 하였지만 알메리아 홈깡패입니다. 알메리아 홈에서는 세트피스 공격 위주인 팀에게는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비 뒷공간이나 역습을 하는 팀에게는 패하면서 지금 4연패 중입니다. 공격수인 나자자니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옴으로써 공격적인 부분과 센터백 2명이 허벅지 부상과 결장 의심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경기 거의 홈에서는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오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클린시트 경기는 단 2경기인 헤타페와 바셀 경기입니다. 실점적인 부분에서는 빌바오의 경기는 홈에서도 힘들 것으로 보이나 알메리아 또한 역습이 있는 한방이 있는 팀이어서 이 경기 참 쉽게 보면 빌바오 패로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썩 쉬운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빌바오는 빌바오 홈에서 소시에다를 잡으면서 현재 3연승 중입니다. 윌리엄스가 3경기째 득점하고 있으며 초반에 좋았던 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빌바오는 윌리엄스 형제가 살아나면 경기력이 확실히 좋아지며 득점도 대량 득점이 가능한 팀으로 바뀌는 팀입니다. 수비수 네쿠에가 근육 부상으로 빠진 것 외에는 1군 선수 결장이 없습니다. 원정에서는 2승하면 무승부하는 패턴과 홈원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연승이 최고입니다. 현재 지금 3연승까지밖에 안 했고요. 포멀은 윌리엄스가 득점을 하며 알메리아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경기는 빌바오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나을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은 4승 5무 1패로 최근 승리를 하였습니다. 소시에다드 홈에서는 유로파 포함 2승 3무 중에 있습니다. 연승은 최고 3연승까지이며 나을 상대로 16년부터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경기가 홈 경기인 헤타페전에서 오아르샤발과 쿠보가 한 골씩 넣으며 공격의 활로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2연패는 잘 안하며 원정 빌바오전에 졌지만 이 경기는 충분히 승점을 딸 경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챔스 마지막 4위 자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챔스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리그 4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점을 따서 경기를 승점을 벌리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패하면 승리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실점이 레알 꼬마와 같은 12실점으로 잘 실점하지 않은 부분에서 홈에서는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나유는 수비 뒷공간 공격보단 중거리 슈팅 이후 세컨볼에 골을 넣는 팀으로서 소시에다드의 뒷공간을 노리는 공격이 나오지 않으면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공격이 매끄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르시아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함에 따라 더더욱 공격적인 부분과 카테나 주전 센터백이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면에서 소시에다드 원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요 원정에서는 무하면 승리하는 패턴이 있지만 소시에다드 상대로는 이 경기 잘해야 무승부로 보이며 저는 이 경기 소시에다드 단통승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바야돌리드의 지로나 경기입니다. 바야돌리드 비아레알 원정 가서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홈에서는 무하면 승리하는 패턴이 있으며 상대 전적상 지로나 상대로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역습팀에게는 패하였지만 세트피스 위주인 공격팀에게는 비기거나 승리를 하는 팀입니다. 바이오돌리드도 상당히 홈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오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상당히 바이오돌리 쪽으로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골결 부족이 상당히 큰 부분에 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15골 16실점이라는 면에서 실점도 적기 때문에 충분히 지로나 측면 공격을 저는 수비적에서 막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로나는 최근 4경기 2승 2무이며 지금 지고 있지 않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나요와 바셀 상대로 무승부를 할 정도로 상당히 수비적으로 잘 막는 것 같습니다. 지로나 부상 선수가 현재 많이 나오며 공격수인 카스텔라노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함에 따라서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센터백 부에노가 경고 누적으로 같이 결정하기 때문에 공수다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저는 바이오돌리드 원정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바이오돌리드의 승무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가신다고 하면 승무 픽이 되면 가시는 게 좋고 전 단통승 예상합니다. 다음은 레알 대 셀타비고 경기입니다. 레알 단통승입니다. 이 경기는 벤제마가 득점왕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득점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수는 주중 챔스 원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셀타비고 최근 원정 5경기 2승 3무로 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라운드부터는 원정에서 2연패가 없다는 점에서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레알 단통 승 예상합니다. 다음은 엘체 대 발렌시아 경기입니다. 이 경기 진짜 똥 대 똥입니다. 2승 1무 6패로 최근 무승부를 하였습니다. 엘체는 4연패 중이고 홈에서는 그나마 실점이 좀 적은 팀입니다. 하지만 폰체는 퇴장으로 군바오는 경고 누적으로 공격적 공백과 주전 센터백 팔라시오스가 부상으로 결장을 합니다. 홈에서는 단 1승뿐인 엘체 나리가 지금 강등권 1순위 팀입니다. 19인 에스파뇰과 승점이 14점이나 차이가 나며 사실상 강등이 확정된 팀인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도 18위 승점 27점이며 강등권끼리 만나서 그들만의 리그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홈 1승과 원정 1승인 발렌시아가 만나면서 이 경기 쉽지 않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 원정 지금 8연패 중이며 누구한테나 지는 발렌시아가 됐습니다. 엘체 상대로도 2승 1무 6패로 원정에서는 지금 2승 2패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 이기면 두 번 진다는 점은 승패로 좀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발렌시아는 리그 홈 원정 합쳐서 2연패 중이지만 원정 8연패인 부분과 9번 공격수인 클루이베르트가 부상으로
결장을 합니다. 또한 휴고 두루와 모라바가 경고 누적 및 퇴장으로 이 경기 못 나오며 공격의 공백은 엘체와 더 나쁘거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카바니가 있지만 리그 초반에만 헤딩골을 좀 넣었지 최근 들어서는 나이가 있어서인지 득점도 잘 나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 경기 똥대똥 경기여서 승부패 다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발렌시아 패를 추천하긴 한데 저는 이 경기 승부패로 지우고 가야 될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본머스 대 웨스트햄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은 4승 3무 3패로 본머스가 최근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는 2연패, 4승과 토트넘에게만 패했으며 빠른 역습팀에게 패하며 세트피스 팀에게는 무승부를 하는 팀이었습니다. 2연승도 원정에서의 승리여서 충분히 팀 분위기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본머스도 토트넘을 잡았기 때문에 홈원정에서 2승이 최고 연승이지만 웨스트햄 주중 유로파 경기로 인해 피로도를 생각해보면 홈에서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웨스트햄 강등권에서 벗어났지만 18위와 승점 4점 차이라서 방심할 수 없는 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파 경기에서 홈 이점을 충분히 살리고 4대1로 이기긴 하였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본머스하고는 그래도 승점을 따려고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경기 3패뿐이며 브라이턴과 맨유, 뉴캐슬에게만 패하였습니다. 최근 경기인 아스널전과도 2대1 무승부를 보여주면서 원정에서도 득점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본머스와 비비는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에 득점을 한다면 본머스와 무승부 정도는 예상하겠으나 원정에서의 승리는 단 2승뿐이며 패가 많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본머스 승무로 예상합니다. 뉴캐슬과 토트넘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은 2승 2무 6패고 최근 원정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토트넘 상대로. 뉴캐슬은 하지만 전 경기인 아스톤 빌라에게 3대 0이라는 스코어로 대패를 하였습니다. 뉴캐슬 홈에서는 리버풀에게만 패를 하였고 아직까지 패는 없습니다. 맨시티하고도 비겼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는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경기에 아스톤 빌라 3대 0으로 대패한 게 팀 분위기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홈 최고 연승은 4연승이며 패하면 무승부하는 패턴이 있어서 원정에서의 2연패를 하였습니다. 홈에서는 맨유 상대도 이기며 맨시티하고 비기고 하지만 최근 실점률이 올라가면서 클린시트 경기는 10경기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상당히 오버스러운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역습 공격이 살아나면서 손흥민의 빠른 침투 공간 침투하고 슈팅까지 골이 나오고 있으면서 어떻게 뒷공간을 막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뉴캐슬도 아스톤 빌라하고 거의 3골을 먹힌 게 뒷공간이 뚫리면서 상당히 와킨스가 침투하면서 골을 넣기 때문에 이 경기는 토트넘이 뉴캐슬의 뒷공간을 많이 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토트넘도 지금 수비가 에멜슨, 랑글레까지 다 부상이기 때문에 산다 조합을 써야 되는데 뉴캐슬의 측면 돌파 및 티키타카로 상당히 뚫릴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요리스도 예전처럼 키퍼 선방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 상당히 어려운 경기이긴 합니다. 토트넘 전방 압박에 수비들이 시쳐가면서 본모스전에서 실점을 내주었습니다. 원정에서는 5승 5무 5패로 최근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원정 전체 일정에서는 패하면 2연패하거나 아니면 승리하는 패턴으로서 지금 원정 토트넘 경기력에 주전 센터포까지 부상으로 보면 원정에서 승리는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의 수비 뒷공간 패스에 뚫리며 빠른 돌파에 뚫린다는 점에서
뭐 손흥민의 빠른 쇄도 공격이 먹힐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뉴캐슬의 승과 토트넘의 승 단통으로 못 가고 이렇게 투폴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바셀 대 꼬마 경기입니다. 바셀 홈에서는 아직 패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 1라운드 나유와 무승부하고 15라운드에 에스파뇰과 무승부, 그리고 28라운드에 지로나와 무승부를 하였습니다. 바셀 원정에서는 2연패하였고 네아르에게 패하였고 최근 알메리아에게 역습당하며 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충분히 꼬마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가 대용과 페드리, 로베르토가 못 나오지만 충분히 대치 자원이 좋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꼬마는 최근 경기력 리그에서 15경기 무패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3연승이 최고이며 2연승하면 무승부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2연패는 꼬마도 2연패는 카디스와 마요르카에게 연패를 당하였고 나머지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레알하고도 원정에서 무승부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과 꼬마 승 투폴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마요르카 대 헤타페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 1승 3무 5패로 마요르카가 헤타페 원정 가서 2대0으로 패했을 때 정말 동네 축구 보는 줄 알았는데, 또한 헤타페의 전방 압박에 수비수들이 실책해서 두 골을 먹힌다는 점에서 원정에서 상당히 경기력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요르카 홈은 틀리기 때문에 홈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요르카고, 이강인이 중원에서 탈압박, 크로스가 날카로우며 무리키의 공간 침투 및 헤딩 능력이 뛰어난 팀입니다. 최근 홈에서는 엘체에게 패하며 분위기가 다운됐지만 소시에다드와 오사수나에게 무승부를 하며 홈에서는 실점도 나리가에서 바셀이 두 골 먹힌 것 빼고는 가장 적은 실점 10골입니다. 리그에서는 아직 2연승은 없지만 홈에서만큼은 강한 팀이기 때문에 상대 승점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전적이 최근 10경기가 1승이 전부이긴 하지만 헤타페 원정에서 어이없게 골을 내줬던 점에서 저는 24번 수비수만 마요르카에서 수비수가 나오지 않으면, 선발로만 나오지 않으면 충분히 승점을 딸 것으로 예상합니다. 빌리엔트 수비수가 정말 나와서 PK 해주고 핸드링 반칙에서 PK 해주고 놓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습니다. 저는 안 나왔으면 좋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헤타페는 최근 10경기 단 2패뿐이며 무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3연패한 적도 있지만 최근 5경기 3무 2패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역습과 수비 실책을 이용해 마요르카의 수비진을 붕괴시키며 골을 넣었으므로 원정에서도 상대 전적이 좋은 마요르카도 충분히 저는 이 경기 승점을 딸 것으로 보이며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세비야 대 비아레알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은 2승 5무 3패고 최근 무승부를 했습니다. 세비야 어제 경기 주중 유로파 경기 맨유하고 3대0 승리를 하면서 엔네시리와 수소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온 팀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로 인해 아쿠아 주전 센터백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었으며 엔네시리와 오카포스 공격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비야 홈에서는 무승부하면 무하거나 패하는 패턴이며 홈원정 전체 일정에서 2연승은 한 번 있었습니다. 카디스와 엘체 상대로 홈에서 2연승을 하였고 현재 경기력으로 보면 비아레알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주중 경기에서 바이올리드에게 패하였습니다. 1대1로 패하였지만 원정에서는 현재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도깨비 팀인지 레알을 잡고 홈에서는 바이올리드에게 승점을 내주고 아주 의정놀이 잘하고 있는 팀입니다. 지금 현재 리그 6위로 유로파 컨퍼런스를 갈 수 있는 순위지만 4위인 소시에다드와 승점이 4점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비야를 상대로 승점을 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에서는 뭐 2연패는 잘 안 하지만 세트피스 상대팀으로 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비아레알과 세비야는 단통 무승부로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승부패 분석 영상이었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참고하셔서 좋은 등수 안에 드시길 바라겠습니다.